여러분, 생체시계라는 말을 한 번 정도는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 생체시계에 맞추어 생활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다이어트가 되고 수면이나 운동의 효과도 극대화된다고 하는데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게 되면 내 몸의 생체시계를 최적으로 이용하여 다이어트하는 방법의 모든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평소라면 생체시계가 하는 역할에 대해서 특별하게 의식해 본 적이 없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해외 출장이 많으신 분이나 밤낮 교대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더 이해가 빠르실 텐데요. 이러한 분들을 위해서 생체시계를 리셋하는 방법과 다이어트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생체시계의 원리를 모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책의 내용을 세 파트로 나누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는 생체시계란 무엇인가? 두 번째는 생체시계를 리셋하는 방법. 세 번째는 생체시계를 다이어트에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시간대가 다른 나라로 해외여행을 갔을 때 시차 적응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머리가 멍해지거나 속이 울렁거리거나 변비가 생기신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것은 바로 생체시계의 교란 때문인데요. 여행 목적지 나라의 일출과 일몰 시간이나 식사 시간에 차이가 생겨서 시차 적응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우리 몸이 안 좋아지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체내의 모든 호르몬 분비를 조절하는 기능을 생체시계가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체시계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뇌의 시상하부에 있는 식교차 상액에서 눈에 들어온 빛을 바탕으로 생체시계를 설정하여 온몸에 아침이 왔다는 신호를 보내는 생체시계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신체의 기관과 조직이 활동하기 시작하며, 또한 밤이 되면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이 생성되어 몸이 잠을 잘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두 번째 생체시계는 기관과 조직이 가지고 있는 시계입니다. 예를 들어서 위장이나 간, 피부, 혈관 등이 각각의 생체시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소화기관을 예를 들자면 아침이 되면 음식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고, 점심때가 되면 가장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소모할 수 있는 상태가 되고, 밤이 되면 소화나 신진대사가 서서히 저하되는 작용을 합니다. 생체시계 생활 리듬이 어긋나게 되면 몸에 이상이 생기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수면에 관해서는 해외여행 등으로 여행지는 낮인데 한국 시간으로는 한밤중인 시간에 외출을 하게 되면 멜라토닌이 분비되어 버리기 때문에 낮에도 졸리거나 컨디션이 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평소의 생활에서도 예를 들면 평일에는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났는데 주말에는 정오까지 자고 있는 생활을 해도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실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식사에 관해서는 평소에 밤에 푸짐하게 밥을 먹거나 한밤중에 식사를 하시게 되면 위장장애나 염증, 집중력 저하, 스트레스, 내성 저하 등의 비만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 증상들이 많이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이렇듯 생체시계는 체내의 모든 호르몬 분비를 조절하고 있기 때문에 생체시계에 따르지 않는 생활을 하게 되면 몸에 이상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파트는 이 생체시계를 리셋하는 방법인데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시상하부 생체시계를 리셋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침에 햇볕을 쬐어야 합니다. 눈이 빛을 감지함으로써 재설정되기 때문인데요. 우리는 보통 24시간에 맞추어 살고 있지만 뇌의 생체시계는 정확하게 주기는 아니라고 합니다. 따라서 매번 시계를 맞추는 것처럼 리셋을 하지 않으면 점점 리듬이 어긋나기 때문에 아침에 햇볕을 쬐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아침이나 점심에 10분에서 20분 정도 산책을 가볍게 하시거나 햇빛이 비치는 창가에서 작업을 하시거나 밤에 잠들기 전 1시간만큼은 스마트폰이나 TV, 컴퓨터의 불빛을 최대한 보지 않아서 뇌의 생체시계를 망가뜨리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위장의 생체시계를 재설정하기 위해서는 아침을 꼭 챙겨 드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 책에서는 아침에는 생선 요리와 백반 또는 참치 샌드위치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리셋을 위해서는 단백질과 GI 수치가 높은 탄수화물의 조합이 아주 효과적이라고 하는데요. 한 실험에서는 어떤 영양소로 리셋이 되는지 실험을 해보았다고 합니다. 우선 단백질이 효과적이었다고 하는데요. 이어서 탄수화물 중에서는 GI 값이 높은 탄수화물, 즉 혈당을 올리고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는 것이 리셋하는 데 효과적이었다고 합니다. 시차를 줄이는 방법으로는 바로 기내식을 먹지 않는 것입니다. 현재 시간에 맞춘 리듬으로 기내식을 먹거나 혹은 건너뛰게 되면 생체 리듬을 맞추기 쉽다고 하네요. 그래서 출장이 잦은 비즈니스맨이나 승무원들은 주로 기내식을 잘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만약 교대 근무를 하시는 경우라면 야간 근무 전날부터 야간 근무일의 생활 리듬에 맞춰서 식사를 먼저 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저녁에 일어나서 아침 식사를 섭취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마지막 파트에서는 생체시계를 다이어트에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다이어트를 위해서 보통 몇 시쯤 운동을 하시나요? 이 책에서는 낮부터 저녁에 운동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쥐를 이용한 실험에서 아침, 점심, 저녁에 유산소 운동을 시킨 쥐의 체지방률 증가율을 비교한 결과 점심과 저녁에 운동한 쥐의 체지방 증가율이 가장 낮았다고 하는데요. 또한 당의 소모량이 가장 많은 점심과 저녁에 운동을 하게 되면
체중을 늘리지 않는 것에도 좋다고 하는데요. 이 책에서는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만 다른 연구에서는 아침 혈당치가 낮을 때 적당한 유산소 운동은 지방 연소에 효과적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공복 유산소가 이러한 원리를 이용한 것인데요. 따라서 여러분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추어서 운동을 하시면 충분히 다이어트에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생체 시계를 이용한 다이어트의 가장 효과적인 식사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이 책에서는 아침밥을 많이 드시는 것이 다이어트에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지방 분해 대사를 유발하는 유전자의 발현량이 아침에 더 활성화가 된다고 하는데요. 생쥐를 이용한 실험에서는 아침과 저녁의 비율을 3대 1로 나눈 주의 체지방률이 가장 낮았다고 합니다. 또한 한 번에 폭식하는 것보다는 한 끼를 두 번으로 나누어서 주로 아침에 먹는 것이 다이어트에 좋다고 하는 것인데요. 하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16시간 단식, 즉 간헐적 단식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16시간 단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침을 먹는 것이 어려운 분들도 계실 건데요. 이 경우에는 8시간의 제한을 가급적 일찍 앞으로 당겨서 낮과 저녁에 2번이나 3번으로 나눠 드시는 것이 이 생체시계의 전략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도 여러분들 살이 잘 빠지지 않으신다면 서울과 부산에서도 찾아오시는 해가온 다이어트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